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3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최근 열렸던 문화일보 신입기자 채용 면접장에서의 일입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문화일보의 면접관이 한 기자 응시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가? 다음 정부는 진보 정권이 돼야 하나 아니면 보수 정권이 돼야 하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 다들 아시죠? 거기서는 면접관이 신입사원 지원자에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가 물었던 말 그대로 토시 하나 고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강한 의지를 표하신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에 대해서 응시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자 면접관은 다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모 대기업 한 계열사 면접장에서는 이런 질문도 나왔답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노조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선동할 겁니까? 이랜드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면접도 있었답니다. 종이에 적어서 지원자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더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와 검찰에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둘 중에 하나에 표시하게 되어 있었답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런 게 다 사상검열입니다. 인권 침해임은 물론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누가 조장하고 누가 이용하고 누가 득을 봅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네, 4시 35분 되기 한 10초 전쯤입니다. 어제 이강윤의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박래군 4.16 연대 상임위원장의 석방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박래군 위원장 어제 저녁에 석방됐죠. 전화 연결해서 그동안 100열흘간 수감돼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세월호 관련 이야기, 그리고 출소 직전에 터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정부 여당 이런 태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편하게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전하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것 예전처럼 샵 인터뷰해서 올려주셔도 좋고요. 오늘은 특별히 3자 전화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박래군 위원장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전화로 짤막하게 인사 나누셔도 좋고요. 현안 관련해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돌발적이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무슨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 그런 답변이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팟빵 게시판, 실시간 게시판에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게 마땅치 않으시면
물론 여기는 그 닉네임으로 하는 곳이니까 실명은 아니지만 내 전화번호가 공개적인 창에 올라가는 것을,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잠시 어디 메모하시겠습니까? 저희 제작팀원 중 한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10-5608-7258 010-5608-7258 이곳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이나 이런 거 말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박내군 위원장과 짤막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내 번호는 이거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사전에 저희가 잠깐 한두 마디 통화하고 그 보내주신 분과요, 그리고 진짜 인터뷰 시간에 제가 박내군 위원장과 얘기를 하다가 중간 적절한 타이밍에 3자 연결을 해서 한 1, 2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역시 전 언론사 중에서는 이강윤의 오늘이 박내군 위원장과 처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자 통화는 이강윤의 오늘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 라디오. 물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토론 프로도 몇 군데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입니다. 정승조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늘 오전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앞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황 총리는 지금 역사교과서에는 다양성이 아닌 편향성만 남았다면서 현행 검정 발행 제도는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친일, 독재, 미화 등 역사 왜곡은 일어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반응 어땠죠? 국회에서 철야 농성하고 그렇던데요. 맞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한 것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국민 반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면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의 확정고시와 함께 발표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문은 역사의 길이 남을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기 부정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통과 억지, 밀실과 날조 등의 비정상 정권이 무슨 정상적인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이냐면서 거짓말 정권은 결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이제 와서 갑자기 민생 또 꺼내들죠. 예, 역사교과서 확정고시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맞서서 여권은 일제히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열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제 역사교과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당 청정이 하나가 돼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교과서 국정화 반대하는 시민사회들 어떤 입장입니까? 470여 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시 발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예고 기간인 지난 20일 동안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정부가 오히려 이틀 앞당겨 고시를 확정한 것은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화 고시 백지화를 위해 농성을 벌이는 등 계속 투쟁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라면서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진보, 범진보권 4개 정파 세력
통합 공식 발표했죠. 맞습니다.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더하기 등 4개 진보 세력이 오늘 새로운 통합정당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김세균 국민모임 대표, 양경규 노동정치연대 대표, 나경채 진보결집 더하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선언 회견을 열었습니다. 4개 세력은 내년 총선을 정의당 간판으로 치르고 통합정당 당명은 총선 뒤 6개월 안에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새 이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도체제는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기로 했고 통합당대회 전까지 나머지 3개 세력이 협의를 거쳐 공동대표 2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네. 건대에서의 원인 불명 폐렴. 이거 지금 계속 커지는 뉴스인데 정부고 질병관리본부고 똑바른 소리 하나 못하고 있죠. 그런 사이에 지금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총 80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52명은 흉부 방사성상 폐렴 소견이 확인돼서 의심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전날 대비 2명 는 것으로 환자 52명은 전국 7개 의료기관에 분산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8명은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의심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의심 환자 52명 가운데 중증 증세를 보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치 판단에 따라서 입원 이후에 24명은 상태가 호전이 됐고 전일 대비 5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폐렴 환자 52명은 모두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 거주한 근무자들이라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실험실 환경을 통해서 오염원에 공통적으로 노출된 집단 감염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은 확실한데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옮겨지게 됐는지 감염원을 잘 모르니까 지금 치료법도 마땅치 않고 어떻게 퍼져나갈지 어떻게 예방할지 이런 거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예. 네, 이 관련해서 오늘은 인터뷰가 잡혀 있고요. 내일이나 모레 아무튼 그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이라도 전문가 연결해서 질병관리본부장 역임했던 전문가 연결해서 메르스 이후 감염병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20일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건대 사태는. 메르스는 뭐 WHO 이런 데서 최소한의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한데 이것은 전혀 오리무중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메르스 신고 지체했다는 혐의로 삼성병원 전 원장 검찰에 송치됐군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료하고도 보건당국의 신고를 미룬 혐의로 송채훈 서울 삼성병원 전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서 송 전 원장이 메르스 환자를 발견하고도 사나흘간 보건당국의 신고를 미룬 정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삼성병원 법인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7월 9일 늑장 보고로 메르스 확산에 일조를 했다며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세월호 특조위가 12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청문회 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청문회를 개최해서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 조사의 대상과 과제를 국민에게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오전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10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어제 열린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은 청문회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 조사 대상과 과제를 국민에게 밝히고 그간 위원회 활동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구조 군안, 현장 지휘 체계, 현장 지원 문제점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문회 증인은 국민적 관심도와 중요성, 증인 채택 가능성, 유의미한 조사 결과 도출, 조사 개시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유서대필 사건 기억들 하실 겁니다. 아마 그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 냈군요.
그렇습니다. 유서대필 사건에 연루됐다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 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강 씨와 가족 등 6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통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에는 국가는 물론 수사 책임자였던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 주임 검사였던 신상규 수석검사, 필적 감정을 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짓밟았다면서 강 씨에 대한 가혹행위와 증거 조작, 가족에 대한 위법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강 씨는 사망한 부모의 배상액 상속분을 포함해서 모두 20억 원을 청구했고 강 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원고 전체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31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소송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건이죠. 자, 이 사람이고 막말이라고 해야 하는지, 뭐 해괴망측하다고 해야 할지, 시대 역행적이라고 해야 할지. 지난번 국감장에서 연 2번에 걸쳐서 아주 이상한 말을 늘어놨던 종북몰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검사 출신이죠. 이 사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기초사실관계의 예비조사 결과 고 이사장이 맡은 김포대 이사선임 사건은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취급했던 사안과 분쟁의 당사자와 목적, 내용이 같아서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고 이후 김포대 이사 선임 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이 돼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설마 이걸로 또 1년 이하 징역까지 뭐 하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손대고 개입해서 아는 일을 자기가 또 나중에 수임을 했다. 이런 걸 보고 그냥 골목에서는, 시중에서는 쉽게 뻔뻔하다, 아마 이렇게들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좀 그분들이 안쓰럽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 내겠다, 지금 뭐 이런 소리인가요? 맞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배상금 지급에 응할 뜻이 없고 대신 아시아 여성기금의 남은 자금을 활용해서 인도적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시아 여성기금 후속 사업을 예산 규모 9억 3천만 원대로 확대하면서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구상이 대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995년 설립이 돼서 2007년 해산한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 국민의 성금과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벌였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회피 수단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기금이 주는 돈을 거부했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저께 마친, 어제 마쳤군요. 어제 2일 1일날 시작해서 2일 이틀간 열렸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마치고 일본 돌아가자마자 후지TV에 출연해서 한 번 끝난 얘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수교 때 김종필 오호이라 메모, 그리고 이어진 한중 수교 국교 재개
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언급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그때 다 끝났다고 얘기해놓고 왜 지금 와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꺼내느냐. 뭐 이제 이러면서 일본 우익견해에 호소하는,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 가서 위안부 관련해서 뭐 사과하거나 추가로 약속하고 온 거 아니니까 자기 뭐 이상하게 보지 마라. 나는 할 소리 다 하고 왔고 사과 이런 거 안 했다. 이걸 또 한번 강조하던데 참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거는 지금 무수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런 돈은 안 받겠다 하면서 거부했던 건데 굳이 이것을 또 꺼내는 저희도 빤히 보이고, 여성기금의 남은 자금을 활용해서, 이게 지금 2007년에 해산했거든요. 이 아시아 여성기금이. 그로부터 한 8년이 지났는데 뭐 안 쓰고 좀 남은 게 있겠죠. 예. 그것 좀 가지고 어떻게 뭐 신용해보겠다 이러는 건데 참으로 무도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절반가량은 자녀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성년 자녀 없이 이혼하는 이른바 무자녀 이혼이 처음으로 전체 이혼의 절반을 넘었고, 20년차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도 계속 늘어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을 살펴보면은 지난해 이혼한 부부 가운데 50.4%인 5만 8천여 쌍은 미성년 자녀가 없었습니다. 무자녀 이혼 비율은 지난 2010년 46.0%에서 해마다 높아져 재작년에는 48.7%까지 뛰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또 결혼 20년이 지나 이혼한 부부는 지난해 3만 3천여 쌍으로 전체 이혼 부부의 28.7%를 차지했습니다. 황혼 이혼 비율은 2010년 23.8%에서 해마다 높아졌고, 2012년 26.4%로 5년차 미만 신혼 이혼을 처음으로 앞지른 후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30만 7천여 쌍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작년에 결혼한 부부가 30만 7천여 쌍, 그러니까 31만 쌍 접고, 이들이 뭐 1, 2년 내에 첫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한다면, 그렇지 못한 가정도 물론 있겠지만 신생아가 최대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기존에 결혼했던 분들 중에서도 또 아이를 출산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생아 수가 지금 5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지가 한참 됐고 40만 명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급감 속도가 빠른지, 감소 속도가 빠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아이가 없으면 결혼할 확률이 그만큼 좀 높다. 즉 이혼 위기에 가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뭔가 접착제랄까? 끈의 구실을 해서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일은 좀 적다, 이런 뜻이겠죠. 예. 자, 생활경제 관련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서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내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최근 3년 동안 항목별 공제 현황과 절세 방법도 알려줍니다. 또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되고 이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희준 정부 3.0 추진위원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납세 협력 비용을 매년 2,100억 원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내일 날씨 어떤가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서리가 내리면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 살펴보면은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는 6일부터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4시 56분 30초 막 됐습니다. 잠시 게시판 보고 정가 산책 이어가죠. 락 에이지스님, 이강윤 앵커님, 시사평론가님,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계속 봐왔던 것 같은데. 강기훈님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당신이 박근혜고 김무성이고 새누리당 의원이고 새누리당 당원이고 새누리당 지지층인데 부정선거 시비, 국정원 사건, 불통정치 뭐니, 정윤회, 십상시 등등등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대통령 선거 하니까 당선돼. 지방선거를 해도 이겨. 총선을 해도 또 이겨. 선거란 선거는 모조리 이기는 거야. 새누리당 지지율은 항상 1등. 국회 과반 의석 정당이야. 그럼 당신이라면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먹히는데 내 뜻을 굽히고 누구 눈치 보고 그러겠는가? 더 나아가서 내 뜻을 반대하는 잡것들은 종북 빨갱이고 비주류고 폭동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 국민 대다수는 우리를 지지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물론 이제 새누리당 여기겠죠. 지지율이 항상 1등이란 말이지. 자, 이제 위대하고 친애하고 전지전능하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 민족의 영도자이자 지도자이신 김무성 대표님, 새누리당 욕하지 말고 꼭 욕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사태를 몰고 온 국민을 욕해라. 저 훌륭한 분들 욕하지 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찍어준 이 국민을 욕하자. 역지사진님인데, 예, 고도의 반어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박래군 위원장 같은 분을 보노라면 사람으로 존경스럽고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저를 느낍니다. 개인적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토토하하님 글 남겨주셨네요. 예, 그도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민 중에 하나죠. 네, 그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곁에서 한 30년 가까이 오래 지켜봐 왔는데요. 참 마음결 곱고 순하고 순박하고 분노할 때는 분노하는, 그렇습니다. 요번이 5번째 구속 수감이었습니다. 나이 50 서너 될 때까지 참 신산스러운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우리 시대의 영원한 활동가이자 현장을 지키는 그런 운동가입니다. 이따 진짜 인터뷰 때 그냥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텐트 지키고 있을 때는 가면 편하게 얘기도 하고 같이 막걸리도 한잔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리본 만들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전화로나마 간단히 얘기하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으시면 010-5608-7258 010-5608-7258 저희 이강윤의 오늘 제작팀 중에 한 사람 휴대전화입니다. 이곳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는 닉네임으로 올리는 곳이니까 팟빵 실시간 게시판에 내 휴대전화 번호 올려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화해서 연결하고 이따 짧게나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정부와 장관이 무슨 뭘 생략하셨는지는 대충 알겠네요. 안 바쁜 벌꿀님. 용주마마님, 뭐가 올바른 교과서라는지 황교안이나 황우여의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국민과 함께 교과서를 만들겠단다. 여태 국민 뜻 무시하고 강행했으면서 모든 걸 공개하고 차후 모든 사안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러셨고요. 어르민님, 출첵 신고합니다. 80년대 군 생활할 때보다 이놈의 정권은 왜 이리 더디 가는지. 군대가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그렇죠. 답답해 미치겠고
쳇바퀴처럼 도는 일상. 그거보다 더 안 간다 이거죠. 가디언이란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영자지를 하나 찍어서 올리셨는데, 이게 가디언 신문인가요? 제호는 어디 잘 보이질 않고. 폭스테이킹 오브. 아시아에서 매파들이 인수받았다, 이어받았다, 건네받았다,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있네요. 아마 그 부친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매파들, 아시아의 매파들, 호전적인 매파들, 그런 제목을 그렇게쯤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첫 번째 나온 게 북한의 김정일 전 위원장, 김정은 현 제1비서. 제1비서에서 뭘로 호칭이 바뀌었는데 좀 더 세진 걸로 바뀌었죠. 제가 지금 순간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노부다케 맞지요? 기시노부다케 맞나요? 그리고 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그의 아버지. 이 집안이 아주 그 깡보수 우익 집안이죠. 아베 집안이. 그의 외조부도 아주 일본의 개화기 약 100년 전에 한일, 한중 역사에서 대단히 여러 가지로 큰 사고를 쳤던 그런 집안이고, 그의 외조부도 그러하고 그의 부친도 그러하고. 가디언지가 맞는 모양입니다. China, Japan, Korean. 나머지는 확대를 하니까 글씨가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가디언지 언제 실렸던 건지 모르겠네요. 매파들이 아시아에서 그의 부친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과 똔똔댔네. 자랑스러워라 미치겠네라고 낭만고양이님이. 똔똔. 진보 화이팅님, 간만에 이강윤 쌤 방송 들으면서 힐링합니다. 아이고, 힐링이 되십니까? 억새 보니까 가을이 깊어갑니다. 앵커님 덕분에 광주 광역시 호프데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유, 잘 되셨습니다. 광주에 가서 맥주 마시고 그러면 더 맛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주 조합원 김창한이라고. 고맙습니다. 소식 전해주셔서. 여기는 어딘가요? 이 사진은? 어디 뭐 강변인 것 같은데. 억새. 네. 한가해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선마님, 생각보다 그 회사 제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더군요. 면접자에게 그런 정치 사상 검증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다니 실망스럽습니다. 아마 아모레 뭐 이런데 얘기, 또는 이랜드 뭐 이런데 언급하신 것 같죠. 아마 제 오프닝 관련 댓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모레 멤버십인데 끝내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같이. 처음부터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한 오후입니다. 5시까지밖에 못 듣지만요. 5시 넘었네요. 낭만고양이님. 고맙습니다. 아모레 멤버십이 뭐죠? 그거 뭐 멤버십 갖고 있으면 좀 싸게 해주고 뭐 집으로 다이렉트 메일 같은 거 보내주고 뭐 그런 건가요? 이렇게 뭐 마일리지 쌓고 이런 거? 아무튼 아모레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거야, 찬성한다는 거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더니 하하, 나 참. 로니님, 이강윤 앵커님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젠 아모레 화장품 불매 운동해요. 목 조심, 감기 조심하세요. 예. 소손님, 막걸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 14년간 청와대에서 마시던 막걸리라는 건데 생 막걸리랍니다. 알코올 함량 7%. 그때 저기한테는 카바이트 막걸리 마시라고 그랬죠, 국민들은. 전우용님의 트윗 보면 국민들은 카바이트 막걸리만 먹게 한 대통령이 실은 전용 쌀 막걸리만 마셨다. 그리고 그 막걸리를 빚어서 바친 게 우리다. 이런 걸 자랑하는 저급한 신민의식을 믿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거겠죠. 저 시대에 쌀 막걸리 만드는 건 불법이었다. 대통령 전용 쌀 막걸리가 있었다는 건 대통령이 법 위에 있었고 대통령이 원하면 누구든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정교과서는 이 나라를 저런 시대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죠.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어제 우리 계속 예상해왔던 대로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했고 야당은 네네. 국회 보이콧했는데 네네. 이거 참 보이콧 정도 당연히 하루 이틀은 해야 될 그런 기세인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속으로는 고민도 역시 만만치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이 어제 확정 고시를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이 황교안 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공식한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곧바로 이제 농성에 돌입을 했고요. 오늘 예정됐었던 원포인트 공회는 물론이고 오늘은 지금 국회 일정 전체를 지금 보이콧한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에 이어서 아마 현재 분위기라면 이번 주에 이 국회가 이 정상 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야당이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또 당협투쟁이나 혹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방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야당 내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어쨌든 지금 연말 국회에서는 핵심인데 예산안 처리 부분인데요.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회 선진화법이 작년부터 발동이 되면서 12월 2일,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이 수정 내용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 정부의 원안이 자동 상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일단 12월 2일 이 헌법상에 정해져 있는 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당연히 이제 지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면 이 야당이 예산안을 좀 그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 본인들도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지역구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 정부 여당의 협조가 절실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이제 더 이상 이 야당의 무기, 야권의 이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시간은 지금 예산안과 관련한 시간은 정부 여당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선진화법 이후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어쨌든 국정화 확정고시가 나오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게 바로 이제 민생 경제에 집중하자. 정치권은 교과서 문제에서 손 떼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국정화 확정고시가 나오고 나면 이제 국정화는 어차피 정해진 수순이니 여기서 이 집필 기준 또 집필진 구성 이런 실무적인 문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정치권은 이 민생 경제법안 처리, 예산안 심사 이런 권한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아주 공식화된 그런 논리를 지금 명분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사실은 전면적으로 무시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내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 지금 국정화에 대한 비판 여론, 반대 여론이 그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이 중도층이나 혹은 무당파층에서 어느 만큼 호응이 계속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자신을 못하고 있고 이런 형국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권이 어쨌든 이 여당이 발을
빼기 시작하면 야당이 이 국회를 온전히 계속해서 보이콧하거나 혹은 뭐 장외투쟁을 병행하거나 이러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판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역사학계 또 이 교육 주체들, 이해 당사자인 교육 주체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전의 전면에 설 수 있게 당에서는 좀 전국적인 당 조직을 풀 가동해서 좀 조력자의 역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대신 이 입법 부분, 예산 심사 과정 이런 부분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일단 큰 바닥은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야당이 마치 발 빼는 모습처럼 또 비춰질 그런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지금 커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아마 정천함 내부에서 좀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이 국회 정상적인 이 예산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 이른바 개수조정소위라고 그러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되는 시점인데요. 예. 그에 앞서서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제대로 안 되면 다음 주에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나눠서 한 번 더 심사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 야당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스스로 만드는 그 작업이 이번 주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예산안을 완전히 보이콧하기도 참 뭐한 게 자동 상정되는, 그래서 예전 같은 그 무기로 사용할 수 없는 그 점도 있지만,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고, 또 내년 선거고, 그래서 선거 때 써먹으려면 지금 현역들이 내가 뭐 가서 힘써서 뭐 따왔다, 쪽지 예산 아무리 없어진다 그래도 그게 없어지겠어요? 자기 것도 좀 챙기고 해야 되니까 마음은 다 콩밭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루 그냥 보이콧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고, 원내 투쟁 전략으로 뭐 보이콧하고 올스톱 시키는 거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역치가 올라가가지고 당하는 측에서도 아프게 느끼지도 않고, 보는 국민들도 국회를 이렇게 스톱시킬 만큼 대단한 사안을 정부 여당이 저질렀구나 이러는 것 같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뭘 삐딱하게 보고 있어요? 잘못 보고? 실제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오늘 당정청,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얘기, 또 새누리당의 지도부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당이 지금은 저렇게 발끈해서 저러지만, 저게 며칠 가겠냐. 결국 국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 예. 이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야당 스스로도 계속해서 아예 그 국회 자체를 완전히 공전시킬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한들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안 심사라는 게 지금 야당의 무기가 될 수 없는 상황 이미 지금 분명해져 있고, 그런 만큼 야당이 국회 바깥에서 혹은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는 것만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간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인 게 지금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 주는 어쨌든 최대한 좀 반대 의지를 내보이고, 그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의정 활동과 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교과서 국정화 논란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실제 이 대외적인 이 여론전의 중심에는 시민사회단체나 학계, 또 교사들이나 이런 이해 당사자들, 교육계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제도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반대 여론,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지금 반대 여론은 점점 높아지는 형국 아니었습니까? 이런 반대 여론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큰 건데요. 이 부분은 뭐 저도 딱히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야당에서도 아마 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들으면 답답하고 묘수도 없고 그렇다고 묘수를 못 찾는다고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뭐 양 기자 잘하는 말 해야지 뭐. 투표 잘해라. 맞죠? 투표를 젊은 사람들도 해야죠. 그러니까 투표 잘 하라고. 내년에 진짜. 네,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해야 되고 아무튼 투표 잘 하자고. 실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TK에서도 뭐 심지어 TK에서도 지금 반대 여론이 높은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근데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보면요. 수도권은 꽤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요 정도 생각은 하면서도 이 영남권에서는 현역 의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는데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예. 뒤집어 얘기하면 이 수도권에서는 여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20대, 30대가 여론조사에 참여는 해도 이 사람들 투표 안 할 거니 큰 영향 없을 거다라는 낙관론도 꽤 있고요. 예. 반면에 정두원 의원이 연일 지금 교과서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이다,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수도권 의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심하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새누리당 내부의 이런 흐름이 실제로 이제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으로 좀 이게 이제 조직화되고 드러나기 위한 그런 조건 요소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여론의 뒷받침일 텐데. 그렇죠. 그 여론의 뒷받침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끌어내느냐가 이제 야권한테는 남겨진 숙제겠죠. 그래요. 어제도 그거 가지고 우리 많이 고민했죠. 좀 더 며칠 상황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11달째 연속 0%대 지속. 경기가 정말 안 좋긴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물가가 이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물론 뭐 통계 지표여서 실제 체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0.9%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월 0.8% 기록한 이후 이제 11개월 연속 0%대 이 굉장히 낮은 이상적인 물가인데요. 물론 뭐 겉으로 보면 이상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장기간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정부는 유가 하락에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 석유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92%포인트 정도 끌어내린 게 아니냐라는 게 정부의 분석인데요. 사실 이제 석유류나 변동성이 큰 농산물들을 제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걸 이제 핵심 물가,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요. 네. 2%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체적인 물가 수준도 점점 제로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 벗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그 지난달 이제 상승률을 보면 0.9%는 지난해 11월에 1% 이후에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네. 그나저나 참 물가가 안 오르는 걸 걱정하게 될 줄은 참 몰랐는데 몇십 년 동안 우리는 항상 물가 오르는 거 붙잡으려고만 낑낑대서 물가는 항상 주저앉혀야 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최근 2, 3년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런 조사하는 항목들의 물가는 0%지만 전월세 가격 이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계절적 요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양파 같은 농축산물 가격도 급등세. 이러니 체감 물가는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0%대보다는 훨씬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가 하락이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농축산물 가격은 그야말로 이제 고공행진입니다. 여기다 공공요금, 전월세 가격까지 치솟다 보니까 정말 이제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농축산물 품목별로 보게 되면 양파가 91%,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뛰었고요. 우와. 거의 2배 뛴 겁니다. 예. 마늘이 30% 넘게, 쇠고기도 12%나 뛰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채소나 과일, 어패류 이런 신선식품의 물가는 3.7%입니다. 통계 물가의 3배 이상 뛰었다는 겁니다. 네. 여기다 이제 지난달 한 달 동안만 전세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4% 올랐습니다. 여기다 시내버스 요금이 9%, 그렇죠. 전철 요금은 15%, 하수도 요금도 14%, 뭐 대부분 이 공공요금이 두 자릿수로 치솟아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낮지만 이제 정말 체감하는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물가를 체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전세금은 또 막 몇억 단위 하니까 3, 4억 하니까 그게 4% 올랐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잖아. 하수도 요금이라는 게 있었군요. 전 방금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상하수도이기 때문에 이제 물값하고 네. 그다음에 하수도 요금 같이 내는 아, 연동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 물을 많이 쓰면 결국 하수 버리게 될 테니까 아, 그렇네요. 자, 오늘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했죠. 봉급쟁이들 귀 쫑긋 하셔야겠네요. 사실 그동안 이 직장인들 유리할 지갑 직장인들 13월에 보너스가 아니라 이제 13월에 세금 폭탄이다. 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얼마나 더 세금 내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가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연말정산 시스템을 조금 바꾸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니까 이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공제 대상 지출 항목이 모두 확정된 이후에 다음에 이제 1월 보름 정도 지나서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조회가 가능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연말정산 석 달 전인 매년 10월에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당시까지 10월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적어넣게 되면 미리 연말정산 가집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남은 2달 동안 어떤 항목을 추가로 더 쓰면 연말정산 혜택을 더 볼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이 맞벌이의 경우에는 환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 가운데 누가 부모님 공제를 받을 거냐, 어떤 사람한테 받는 게 이익이냐 이런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이제 시행 첫 해인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공무원들 잘한다고 칭찬 좀 해줘도 될 것 같네요. 수출이 뭐 팍팍 줄어서 걱정이다 그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육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예속 종속돼 있다 한참 그러더니 이제는 그 종속 대상이 중국으로 바뀌면 우리 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데 더 문제가 있는데요. 예. 통계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올해 들어 9월까지 중국의 수출액을 따져봤더니 1,021억 달러입니다. 전체 수출의 25.7%를 차지해서 지난해 25%보다도 비중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일본은 계속해서 엔저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일본으로 수출액은 543억 달러, 전체 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이 5.7%였는데 올해는 4.9%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과의 비중은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오히려 중국의 의존도는 또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 사실 올해 역시 엔화 약세로 일본 수출 부진하니까, 그리고 이제 유로존 재정위기,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제 해외 활로를 못 찾으면서 계속해서 이 종속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이제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 소비재나 서비스 쪽으로 대중 수출의 어떤 무게 중심의 추가 좀 옮겨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작년 8월부터 올해까지 무려 4차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린 영향인가요? 가계빚 총량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이제 4차례 1%포인트 금리 인하했는데 이게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이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가계빚이 10개월 동안 무려 201조가량 늘었습니다. 이게 앞서 금리 인하했었을 당시보다도 이 증가폭으로는 거의 가장 컸고요. 또 금리 인하가 이제 가계빚만 늘렸느냐, 물론 성장률도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이제 4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이 한국은행은 0.18%포인트,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9%포인트 각각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라는 게 실물 경기에 이제 파급되는 효과가 이제 꽤 길다 보니까 이 한은은 내년이나 내후년 성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그 말처럼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참 짜네요. 신입사원 채용할 때 이제 면접 보러 오면 오가느라고 애쓴다고 교통비나 또는 식사 시간 겹치면 이런 것도 좀 주는 게 상례인데 면접 비용 주는 회사가 10군데 중에 3군데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신입사원 채용하는 기업 10곳 가운데 이제 3곳 정도만 이제 면접비를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건 이제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의 조사입니다. 3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29%만 신입 직원 채용할 때 면접비를 지급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데요. 56% 지급을 했고요. 중소기업이 22%만 면접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면접비를 봤더니 평균 한 3만 원입니다. 대기업이 평균 한 3만 6천 원 정도 줬고요. 중소기업이 3만 원, 중견기업은 2만 6천 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지 않은 이 회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지급하지 않는 기업 가운데 33%는 허수 지원자가 많아서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예. 32%는 지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예. 과거보다도 이제 봉투가 좀 얇아진 게 사실입니다. 과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만 원 정도는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예, 지금 굉장히 면접 보기 위해서 시험 준비 외에도 정장 사고, 택배고 강내는데 그나마 이제 지방 대생의 경우에는 면접 보기 위해서 올라와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좀 이 적은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남자들이야 그냥 세수 깨끗이 하고 양복에 넥타이면 되지만 또 여성분들은 머리도 좀 하고 화장도 공들여서 하고, 게다가 지방에서 올라오면 KTX도 왕복하면 7, 8만 원 이런 거 휙휙 날아가는데 줄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응답한 데가 33%나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이 기업 가운데 33%는 이제 허수 지원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원서를 내서 이제 이런 면접비를 받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좀 듣기가 뭐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5시 32분 됐습니다.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댓글이 있어서 이 한 건 보고 진짜 인터뷰 들어가죠. 대후영님, 언론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들 예를 들면서 베트남을 말하더라고요. 그랬죠. 최근 이것도 거민정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런데 그 국정교과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을 무시하는 논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 프랑스, 미국의 이런 외세를 이겨낸 자긍심을 갖는 역사가 있고, 그 나라에서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국정교과서가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일단 한국 언론의 무식과 단순함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일단 매우 훌륭하고 모든 국민들이 수긍하는 그런 국정교과서라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국정교과서를 내세우는 의도가 후진적이라는 거죠. 역사의 본질도 모르는 사람들의 역사 세탁 의도. 반대를 하더라도 단순히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용어보다 이런 문제점을 명시적 키워드로 만들어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말 앞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100% 찬성합니다. 오늘의 댓글로 선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후영님, 중요한 역사의 포인트를 짚으신 것 같습니다. 호치민, 그가 한 교과서 국정화와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교과서 국정화는 완전히 질이 다르죠.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견해주셨는데 같이 공유하기로 하고요. 다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